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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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에 소롤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새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누굽니까?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고 예매를 했었는데 시간을 조금 더 아침부터 써보고자 해가지고 차를 끌고 갔는데 특설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맞아, 진짜.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공격을 막 엄청난 양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바퀴도 언덕 빠지고. 올라가는데 바퀴 빠져가지고 저거 삽질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소롤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험난한 만큼 기대가 됐던 전시였어요. 개관하는 미술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호기심이 있었고, 저 나름은. 처음이겠다, 그쵸? 네네네. 사실 개관전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뭐 미술관도 그렇고 오픈을 하면 오픈빨에 또 힘을 주잖아요. 네. 루치오 폰테나라는 작가님을 저는 몰랐는데 또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또 그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의 설명을 좀 해주셨었어요. 이나님이 모든 걸 찢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찢는 거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찢나 한번 보자. 와, 씨. 에밀리오 베도바 저리 가라. 그치. 어나더 레벨의 난해함으로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새 공공미술관인 소롤미술관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소롤은 미술관이 자리한 지역의 옛 이름으로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롤미술관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컫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애틀랜타 하이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응용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게티 센터 등을 설계한 현대 건축의 거장인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디자인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개관 전후로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기다림 전시가 진행 중인데 폰타나의 공간주의를 보여주는 네온 공간 설치 작업들이 아시아 미술관 최초로 소개됩니다. 또한 캔버스를 칼로 베어 전통 회화의 평면성에서 벗어나 물리적 공간을 작품에 끌어들인 배기 연작, 캔버스에 구멍을 뚫은 뚫기 연작, 돌과 비슷한 형태의 금속을 베거나 뚫어 자연이라고 이름 붙인 조각 연작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의 미술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 전시 인 다이얼로그도 같은 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인 다이얼로그 프로젝트 주인공인 곽인식 작가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사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미술가입니다. 폰타나와 곽인식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동시대 두 미술가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실험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소롤미술관이 개관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고 향유하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가 이제 두 작가님의 전시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아마 조금 더 메인은 루치오 폰타나 작가님의 전시였던 것 같긴 한데 공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그런 전시가 한 켠에 있었고 그다음에 곽인식 작가님 인 다이얼로그라는 전시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맞닿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난 적은 없는 작가님들이기는 한데 같이 저희한테 뭔가 상하고 사유할 지점들을 던져준 그런 전시 같았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사진을 못 찍겠어. 맞아. 사진 촬영이 안 돼서 사진 촬영 중독인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서치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실 겁니다, 이나님이. 네, 그리고 제가 또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작품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치오 폰타나님은 원래 이탈리아 분들이 그렇게 난해하신가요? 에밀리오 베도바님도 이탈리아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 진짜 다 찢으셨더라고요. 모든 소재를. 페인트를 칠하신 다음에 찢으시고 금속을 구멍을 내시고 청동도 구멍을 구멍을 내시고 왜 이런 짓을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처음에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음. 보면서 뭘까? 진짜 저희도 막 이렇게 보고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뭐 오디오 가이드가 좀 짤막하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간 개념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 루치오 폰타나 님이신데, 공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찢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좀 알 수 있었는데, 캔버스도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찢음으로 인해서 그 유한을 파괴해서 그 캔버스 너머의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더 뻗어가서 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동을 뜯는 것도 그렇고, 돌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그 것 너머의 것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개념을,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탐구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으로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찢으셨구나. 이 캔버스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거구나. 그런 이 청동을 구멍을 뚫었는데 안으로 뚫지만, 그리고 그게 안으로 뚫는다고 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걸 무한으로 확장시키는 힘이 있는 거구나. 그게 캔버스만 찢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막 보면 아이고 나도 찢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다 찢었대 이랬는데, 그 찢기와 백이라고 했나? 두 개가 네네네. 있었는데, 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작업들 중에 똑같은 그런 찢기 배기는 단 한 작품도 없고, 그리고 사실 캔버스나 조금 그런 작업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수 있으나, 청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캔버스의 유한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찢었냐? 우주까지 찢으셨어. 맞아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찢을 수 있는 건 다 찢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진짜 우주를 찢는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근데 까만색 배경에 발광하는 LED 선을 이용해서 그거를 찢는 걸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한 게 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사실 우주인 거잖아요. 더 넓지만 사실은. 그치, 근데 난 그것도 놀랍다. 우주는 원래 광활하고 무한한 거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진짜 LED 선을 진짜 발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찢어서 우주 이면의 것을 보게 하는, 그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걸 그렇게 구현해낸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주 공간 같이 그 공간을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캔버스를 찢는 것도 사실 빛을 투과시킨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거. 근데 그 빛을 오히려 그냥 아예 달아버리면서 빛이 나오는 것만큼 다 찢겨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다 찢겨져서 우리는 찢겨짐을 계속 확인하고 그 이면의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듯한 그런 신비스러움. 배기 시리즈들도 많았지만 그것만큼 뚫기 시리즈도 되게 많았어요. 뭔가 뚫는 막 약간 이렇게 다 구멍 낸 것 같이.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 뚫어버릴 테다 약간 이런 느낌. 공간을 확장시키는 게 어떤 거를 덧입혀서 베란다를 확장한다 그러면은 베란다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확장시킨다라는 거는 그렇게 덧대는 거잖아요. 뭔가 같은 물질들을 덧대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빛을 투과해서 베어서 뚫어서 거기에다가 빛을 해서 빛이 나가는 만큼 공간을 확장을 시킨다라는 진짜 생각이 진짜 신기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한의 공간에 갔다 온 거네요, 어찌 보자면.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이 전시가 더 재밌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곽인식 작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곽인식 작가님의 것을 갔는데 거기서 다 찢었어. 거기도 다 뚫었어. 거긴 또 깨트리기도 해. 거기 심지어 막 유리도 막 하고 뭐가 맞아. 거기다가 심지어 또 그걸 또 봉합해. 맞아요. 거기서 끝나질 않았지. 다시 뭔가 접합하고 봉합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분과는 좀 폰타나님과는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이, 그분은 공간을 확장시켰다면 루치오 폰타나님은 이분은 그 물질 자체에 집중해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를
찍기, 응, 베기, 깨트리기, 응, 뚫기 이런 걸 이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같은 행위를 하는데 응. 다른 거야. 근데 또 같은 행위잖아요? 응. 같이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응.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 보이죠. 중요시 여기는 것도 서로 다른 것 같고, 강희수 작가님은 조금 더 뭔가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느낌이었거든요. 루치오 폰타나 작가님이 조금 더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공간 뭐 기다림 이런 전시를 딱 이제 그런 타이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희수 작가님이 그럼 인 다이얼로그라는 게 뭔가 화답을 하고 대화를 하려는 시도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또 그걸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신선한 것도 있었거든요. 폰타나니 거는 이면의 것을 자꾸 상상했다면 이거는 물질 자체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화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신님은 이거 얘기했지만 난 이거를 얘기해서 이거에 대한 상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뭐 이런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당신의 행위를 좀 따라할 수 있었는데 이걸 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상상이 좀 되나요? 당신이 했던 행위랑 내 행위랑 비교했을 때 다르게 보이나요? 작가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한테도 그래서 관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나요? 막 그렇게 말 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 지금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은 그만큼 공간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칠흑 같은 밤에 프레쉬 하나만 비추면 딱 프레쉬가 붙이는 그 공간만이 내 공간이잖아요. 거길로만 나아가잖아요. 프레쉬가 비치지 않는 곳은 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짜 딱 빛이 나오는 그 내 눈에 들어오는 그만큼 그게 공간이라는 거죠. 라고 폰타나 작가님이 얘기를 하고 또 강인수 작가님은 아니야 난 물질에 더 집중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가 지금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거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그것의 속성은 무엇이야? 그걸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보고 다시 접합시키고 이게 그러면 안에 것들을 다 해서 다시 원상대로 해보자. 해놔놓자. 너의 공간으로 다시. 너의 기록으로 남겨서 또 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우리의 공간이 확장된 느낌이 드네요. 사고도 확장이 됐네요. 그러네요. 인식의 확장도 됐고. 사실은 저는 이 미술관 건축도 되게 유명한 리처드 바이어라는 분이 하셔가지고 그 건축물 자체에도 되게 관심이 갔어요. 왜냐면 또 강원도에 그 뮤지엄 산 거기도 건축물이 굉장히 안도타다오가 해가지고 그런 눈길이 갔던 것처럼 여기도 되게 관심이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축물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꼭 가서 건축물부터도 다시 관찰을 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다음에 가면 강릉 맛집도 꼭 가고 싶어요. 이번에 눈이 너무 와가지고 집에 가야 돼서 맛집 1도 구경 못하고 아쉬움이 있어야 또 간다는 법. 그래서 또 가려고 합니다. 전시가 4월까지 꽤나 길게 하는 전시여가지고 대관 전시인 만큼 더 많은 추억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콧구멍에 바람도 한번 넣어줄게요. 멈췄어. 어떠셨는지 또 얘기해 주신다면 너무 즐겁게 또 우리도 대화를 건 거에 대한 화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컷!